속보, 레전드 명장 히딩크 작심 발언. 한국 축구와 이강인, 히딩크 작심 발언. 재조명에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다. 파리 생제르맹은 15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4라운드에서 브레스트의 3에서 1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긴 PSG는 이번 시즌 리그 개막 후 4연승을 달렸다. PSG는 전반 27분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렸다. 수비 과정에서 누노 멘데스가 브레스트의 루도빅 아조르케를 잡아당겼고 위치는 박스 안이었다. 주심은 곧바로 브레스트의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로맹 델 카스티요가 선제골을 넣었다. 하지만 PSG는 빠르게 균형을 잡았다. 전반 42분 마르코 아센시오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박스 안에 있던 우스만 덴벨레에게 배달됐다. 덴벨레는 이 기회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완성했다. PSG는 결국 후반전에 역전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28분 파비안 루이스가 박스 앞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은 브레스트의 골망을 흔들었고 PSG는 2에서 1역전에 성공했다. PSG는 역전골이 나온 지 단 1분 만에 쐐기골을 넣었다. 랑달콜로 무아니의 슈팅이 브레스트 수비수의 6탄 수비에 막혔다. 하지만 덴벨레가 튀어나온 볼을 잡아 슈팅을 시도했고 이는 PSG의 세 번째 골로 연결됐다. 이후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PSG는 3에서 1승리를 챙겼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맹활약을 펼쳤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종횡무진 활약으로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이강인은 부상을 당한 비티냐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 대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으며 중원에서 루이스, 주앙 네베스와 호흡하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축구 통계 매체 폼업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브레스트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패스 성공률 94%와 2번이 기회 창출에 성공했다. 또한 2번이 드리블 성공이 있었으며 정확한 롱패스 2회, 리커버리 7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8.1점을 받았다. 준수한 활약에 적장도 그를 인정했다. 경기 후 브레스트의 에릭 로이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PSG는 훌륭한 팀이며 우리는 매우 힘들었다. PSG는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고 인상적인 역습을 펼치는 팀이다. 특히 이강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적장의 균을 사로잡은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르 아브르를 상대로 1호 골을 넣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2경기 연속 골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1라운드를 제외하고 이강인을 선발로 투입시키지 않았다. 덕분에 이강인은 2라운드 몽펠리에전과 3라운드 LOSC 릴전에서 교체 출전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이강인은 LOSC 릴전이 끝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에서 모두 선발 출전에 맹활약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에서 0에서 0 무승부를 거두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강인만큼은 빛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국은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A매치를 마친 이강인은 곧바로 프랑스로 복귀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을 교체 대신 선발로 기용했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딱 맞아떨어졌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환상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프랑스 매체들 역시 이강인의 활약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는 경기 후 이강인에게 평점 6.5점을 줬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PSG 미드필더 중 공을 소유하는데 가장 많은 관여를 했다. 비티냐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템포를 잘 조절했으며 이강인은 패스나 좋은 전진을 선보였다. 또한 동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PSG가 승리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다. 라고 전했다. 2.
94% 패스 성공률의 중원 장악. 이강인. 4개월 만에 풀타임 소화. 적장도 칭찬할 수밖에.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4개월 만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15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리그 1 4라운드 홈경기에서 브레스트의 3에서 1로 승리했다. 리그 개막 이후 4연승을 내달린 선두 파리 생제르맹은 승점 11을 쌓았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첫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번 시즌 주로 윙어로 출전했지만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의 부상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이강인은 주앙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 호흡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무려 4개월 만에 선발 풀타임 출전이었다. 그의 마지막 풀타임 출전은 지난 2023에서 24시즌 리그왕 최종전인 매치전이었다. 이후 벤치에서 출전하거나 선발로 나서도 중간에 교체됐다. 이날 이강인은 중앙과 오른쪽 측면을 누비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끌었고 자기 장점인 탈압박과 센스 있는 패스를 선보이며 주전 경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렸다. 전반 16분 이강인과 덴벨레는 2-3차례 감각적인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브레스트의 오른쪽 측면을 허물었다. 전반 38분에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오른쪽 페널티 구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으나 왼쪽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7분에는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을 침투한 덴벨레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줬고 덴벨레가 컷백으로 연결해 아슈라프 하키미의 슈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후반 19분에는 이강인이 왼쪽 측면을 질주하는 네베스에게 길게 공을 뿌려줬고 공을 이어받은 마르코 아센시오가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센시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걸로 판정돼 득점으로 인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강인의 킬패스에 이은 역습 전개는 브레스트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이강인은 후반 42분 골대 정면에서 직접 왼발 슈팅을 날렸으나 수비진에 막히고 말았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4%, 킬패스 2회 등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평점 7.5점을 받았다. 멀티골을 기록한 덴벨레, 역전골을 넣은 루이스에 이은 팀 내 3위다. 통계 매체 풋묵은 이강인의 평점을 8.1점으로 매겼다. 팀 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상대팀 감독이 인정할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했다. 브레스트의 에릭 로이 감독은 힘든 경기였다. 파리 생제르맹은 좋은 팀이다.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다. 역습에 인상적인 팀이다. 우리보다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좌절했다. 라며 이강인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라고 언급했다. 이날 전까지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내 입지는 애매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 이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선정한 8월위 골과 팬 선정 8월위 선수를 독차지했다. 그런데 A매치 직전에는 선발에서 밀리는 양상이었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며 확실한 주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루이스 캄포스 파리 생제르맹 단장은 이강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미국 CBS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라민 야말 영입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이 아니다. 야말은 분명 환상적인 선수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등 현재 팀에 있는 선수들에게 만족하고 있다. 며 이강인을 직접 언급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야말 영입을 희망했다고 한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생긴 팬들의 불만을 잠재울 카드로 제2위 메시로 불리는 야말을 영입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파리 생제르맹이 투자하려는 구체적인 금액도 거론됐다. 지난 7월 포르투갈 언론 아볼라는 파리 생제르맹이 야말을 영입하려고 2억 5천만 유로를 바르셀로나에 제시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캄포스 단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강인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영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강인을 향한 캄포스 단장의 애정은 꾸준하다.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은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에이스였던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나폴리는 오시멘 협상 과정에서 이강인을 요구했다. 여기서 캄포스 단장은 나폴리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매체 PSG 리포트는 파리 생제르맹은 오시멘 영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나폴리가 이강인을 원하자 협상이 깨졌다 라고 보도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스페인 외에 비교적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름에 한국 투어에서 봤듯이 이강인은 이미 엄청난 스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미드필드의 좌우를 모두 소화한다. 가짜 9번으로 돋뛸 수 있다. 공격적인 모든 위치가 가능하다. 기술은 이미 톱 레벨이고 수비 능력도 아주 좋다. 라고 칭찬을 이어나갔다. 계속해서 엘리케 감독은 무엇보다 이강인은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안다. 어린 나이에 재능과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라며 더불어 재미있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첫 시즌은 준수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프랑스 슈퍼컵에서는 툴루즈를 상대로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우승에 이바지했다. 이어 프랑스 리그앙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르 아브르전에선 날카로운 크로스로 곤살로 하무스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찬사를 받았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확고한 주전이 되지 못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있었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 좋은 활약에도 선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활약을 통해 다시 한번 선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3. 손준호 계약 해지, 김은중 감독. 나도 언론으로 들었다. 이승우 최대한 늦게 나오길, 수원 독톡.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자신도 손준호, 32위 상황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수원FC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30라운드에서 전북현대와 맞붙는다. 현재 수원FC는 14승 6무 9패, 승점 48로 3위에, 전북은 7승 9무 13패, 승점 30로 11위에 올라있다. 수원FC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이승우의 빈자리를 채웠다. 다시 3위까지 뛰어오른 만큼 홈에서 전북까지 잡아낸다면 선두권 경쟁에 제대로 불을 붙이게 된다. 선두 강원FC, 2위 울산 HD, 이상 승점 51을 아예 따라잡을 수도 있다. 경기 전 만난 김은중 감독은 2주의 휴식기 동안 어떻게 준비했냐는 물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원 측면에서 적다. 회복에 중점을 뒀다. 우리가 계속해왔던 기본적인 수비 조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했다. 라고 답했다. 경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 핵심 미드필더 손준호가 팀을 이탈한 것. 지난 10일 중국 축구협회 CFA는 손준호가 중국 리그에서 뛰던 시절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며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